고객님들께 딱 맞는 나무를 골라드리는 고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신이 분홍 만들더라. 고객님들의 인정을 비전으로 삼아 좋은 품종, 건강한 나무를 생산하여 판매하겠습니다. 집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오늘 15일 저녁입니다. 15일 저녁 8시 정도 됐고, 오늘 낮에 너무 바빠서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체리 출하를 하고, 그리고 견학팀이 오셔가지고 살굴 현장에서 맛보고 평가를 했습니다. 살구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대구 평강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803 밑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체리도 많이 하고 살구 품종들이 다 있습니다. 품종에 살구나 간 살구 다 있는데, 그 살구들 가운데서 단연 가장 앞으로 유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살구들 이야기들 오늘 테니스 살구 그리고 조생종부터 만생종까지 살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 테니스 핫코트입니다. 핫코트에서 나온 그런 살구입니다. 살구라고 그러면 굵은 왕살구의 대표적이고 가장 잘 알려진 게 핫코트거든요. 핫코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핫코트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핫코트와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전체적인 살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살구 농가에 조금 힘든 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극조생종 B360을 수확할 때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그때 연락이 오더라고요. 고객들에게 연락이 오는데 열과가 생겼습니다. 열과가 생기는 것은 이렇게 쭉쭉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쭉 갈라지고 배꼽인 쪽에도 갈라지고 이렇게 쭉쭉 갈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그리고 살구를 이제 처음 접하시고 처음 농사 짓는 분들이 약을 어떻게 칠지 알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에 보통 농약방에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살구 농사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살구 농사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동계약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부터 그 이듬해 봄까지 복숭아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세균성 구멍병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이렇게 개활지 평평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사방에서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 잎이 구멍이 뚫리고 세균성 구멍병이 이 과온으로 침투하고 나무에도 침투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없습니다. 살구 유튜버들이. 그래서 2년 3년 동안 이제 키우고 난 다음에 열매를 달려고 하면은 그때에 막상 보면은 수확 시기가 다 되어서 점이 막 찍힙니다. 점이 막 찍히면서 꼼보처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무서운 세균성 구멍병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균성 구멍병은 열매가 열리기 전에 묘목기부터 방제를 잘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6번 정도 세균성 구멍병 방제를 합니다. 세균성 구멍병 방제는 동계약제로 유황을 합니다. 유황을 하고, 그리고 항생제 종류를 합니다. 항생제 종류를 살포를 하고, 그리고 화상병 약제들 가운데에 또 세균성 구멍병이 잘 드는 그런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황, 항생제, 화상병 생약 종류들, 바실러스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화상병을 미리 열매가 열려 있지 않을 때부터 잘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살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구는 관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물 시설을 할 형편이 안 되면 살구를 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살구를 심기 위해서는 먼저 두둑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그리고 거기에 관수 시설을 해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물을 줄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관수 시설을 함으로 통해서 열과를 조금 예방할 수 있고, 또 열과를 예방하는 데는 적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 땅보다는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토지를 이용하면은 상대적으로 배수가 잘 되면은 열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품종을 보면 살구는 극조생종부터 시작해서 만생종까지 살구도 품종이 굉장히 지금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5월 말에 생산하는 B360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가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수확하는 농가들이 열과가 생기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원래 품종 자체가 극조생 가운데 굵은 살구를 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이라 이야기한다면 수확기에 비가 오면 열과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B360은 수분수가 없으면 결실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B360은 수분수를 잘 맞춰서 온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세균성 공병을 예방하고, 그리고 관수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극조생종을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중생종을 수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신에서 이 핫코트를 관찰하는 가운데에서 핫코트 가운데 숙기가 빠른 테니스를 우리가 이제 핫코트를 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피가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과피가 매끄럽고 색깔이 노랗고 예쁘잖아요. 색깔이 노랗고 예쁘면서 계속 가물다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과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고 아까 동비교 품종이라고 할 수 있는 핫코트에 비해서는 거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의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햇님살구하고 비슷할 정도로 열과가 잘 없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까 과피가 좋고 색깔이 예쁘면서 굵기가 굉장히 큽니다. 아까 보시면 이게 한 150g 정도 되고 이게 한 170g 정도 되거든요. 아까 재봤잖아요. 아까 농장에 재봤는데,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종이컵 테스트를 할 수 있어요. 체리 같은 경우에는 체리 사이즈를 재는 3L, 4L 그 사이즈를 재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살구 그런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종이컵을 한번 올려보면은 이 살구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구를 이렇게 종이컵 위에 이렇게 올려보면은 종이컵 위에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집니다. 그대로 올라갈 정도가 되면 이게 한 170g 정도 됩니다. 근데 보통 집에서 한번 넣어보시면 이 속에 쑥 들어가고 어떤 살구는 2개, 3개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구 중에서 가장 크면서 당도가 좋습니다. 아까 시식하신 분들도 어떤 분은 핫코트보다 더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핫코트보다 감칠맛은 더 있고 상쾌하고 신선한 산미가 조금 더 있고 당도는 핫코트보다 약간 낮은 것 같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성이 많이 열리고 3년생에서 수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5년생 되면 200g 나오거든요. 내년에도 촬영을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년쯤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00g 짜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중생종 살구가 이렇게 테니스 살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테니스 살구를 따고 난 뒤에 한 열흘 정도 지나면 6월 한 20일에서 23일 정도 되면 햇님 살구가 나옵니다. 햇님 살구는 엄청난 장점이 많은 살구예요. 왜냐하면 핫코트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이 열과가 생기지 않고, 오늘도 핫코트 재배 농가에서 연락이 왔는데 해거리 때문에 원래 살구가 핫코트가 거의 없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해는 달리고 한 해 안 달리면 이 농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햇님 살구는 풍산성이라서 아주 많이 달립니다. 아주 많이 달리고, 그리고 열과가 생기지 않고 당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배하기가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 핫코트에는 치명적인 열과라는 단점이 있고, 아까 햇님 살구에는 그런 많이 열리고 열과가 거의 생기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햇님 살구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많이 포도송이처럼 달리기 때문에 충분하게 적과를 하지 않고 많이 달아버리면은 나무가 견디지를 못하고 열매를 굵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과를, 거리 적과를 해야 되고 맞춰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리 적과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관수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굵어지지 않고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도도 올라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쪼그라져 버려요. 그래서 햇님 살구의 가장 재배 포인트는 관수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충분하게 관수를 해주면
굵기가 약 한 110에서 120g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크지요. 굉장히 크고 많이 열리기 때문에 한 나무에서 약 4kg 50상자 정도 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의 이 살구를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살구가 바로 레드빅 핫코트잖아요. 핫코트보다 색깔이 붉습니다. 나무도 보면 색깔이 붉거든요. 살구나무 가운데서 가장 색깔이 붉습니다. 그래서 나무 색깔도 붉고 열매도 굉장히 붉으면서 핫코트보다 조금 더 굵고 당도가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드셔보신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맛으로 치면 이 레드빅 핫코트가 제일 좋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면서 굵기도 약 한 140g, 큰 것은 150g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면서 맛이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꼭지 쪽에, 배꼽 쪽에, 꼭지가 아니라 배꼽 쪽에 열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따지 않고 늦게 놔두면 열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주의해서 적기 수확, 좀 조기에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신농원에서는 극조생종, B360, 중생종, 테니스 살구, 그리고 만생종, 햇님 살구, 레드빅 핫코트 이 정도로 이렇게 심게 되면 혼식을 하게 되면 또 결실도 굉장히 잘 됩니다. 원래 살구, 자두, 복숭아 다 똑같습니다. 체리까지도 자두 다 똑같고 블루베리 똑같습니다. 한 품종을 심는 것보다 유전자형이 다른 이런 품종들을 섞어서 혼식을 하게 되면 결실도 굉장히 잘 되고 위험도 분산할 수 있고 수확, 노동력도 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기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품종을 분산하고 그렇게 해서 출하를 하면 굉장히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으냐 하면은 저희가 농사를 짓는데 제가 과일 농사꾼이 아니거든요. 과일 농사꾼이 아니고 농장에 SS기를 세워놓고 시간이 나면은 한 번씩 가서 그냥 약을 칩니다. 자주 치기가 어렵거든요. 바빠서 묘목밭이 워낙 많기 때문에 19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방제를 하고 또 이게 자꾸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과일 농사는. 그래서 체리나 이런 것들은 과일 농사는 좀 묘목에 비해서 약을 좀 덜 쳐지는 편이에요. 묘목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약을 계속 치거든요. 4월달, 3월달부터 시작해서 계속 9월, 10월달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방제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것은 한 보름 이렇게 자꾸 간격이 늦어지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깨끗한 살구가 수확이 됐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토질과 맞아야 됩니다. 안 되는 토질에 억지로 맞지 않는 품목을 선택을 해서 심으면 그건 절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살구 품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배수 부분입니다. 배수. 그래서 계속 장마철에도 하루 이상 물이 차면 안 됩니다. 하루 이상 물이 차면은 이 뿌리가 썩고 뿌리가 호흡을 못해서 죽어버리거든요. 복숭아도 똑같고 체리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살구, 복숭아, 체리, 자두는 거의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자두보다도 더 조건이 까다로운 것이 체리, 복숭아, 살구가 됩니다. 그래서 배수가 잘 되는 땅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그런 땅에 물을 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관수 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 땅이 준비된다면 일찍 따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4월 달에 꽃이 피고 5월 달, 6월 달이면 2달 반, 약 80일에서 90일 정도 농사를 짓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배추 정도밖에 안 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짧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좋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그런 계절보다 조금 앞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살구를 어떻게 심어야 될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부신농원에 문의를 하시면 잘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문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월 15일 주말입니다. 비가 오는 주말인데 즐겁고 편안하고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